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자 신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AI발 원전 르네상스 2050년 전세계 1000기 가동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인공지능이 전력 수요를 훨씬 더 많이 만들게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전 세계적으로 1000기 정도 가동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있는 뉴스이고요. 실제로 현재 대충 500개 정도의 원전이 있는데 500개가 대충 더 지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뭐 영국이나 폴란드나 미국 동남아도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현재 439개가 원전이 운영되고 있는데 건설 계획이 확정된 게 88개고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게 344개여 가지고 향후의 전망이 매우 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는 체코에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협상들이 잘 되면 굉장히 큰 규모의 수출이 일어날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실제로 이것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는 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원자력 발전소의 장점이 이제 기존의 탈원전이라고 하는 흐름에서 나타나 있었듯이 안전성이 이슈였는데 최근에 이제 소형으로 가면서 안전성이 좀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원가가 신재생은 264원인데 원자력은 54원이다 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상대적으로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엔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러면 원전 분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데요.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원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우리가 응용하고 있는 거라서 계속 웨스팅하우스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웨스팅하우스에게 발목이 잡혀서 실제로는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추진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을 확률들이 높고요. 이제 오늘 이야기할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SMR이라고 하는데요. SMR이라는 건 소형 모듈식 원자로의 줄임말이고요.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하는 것으로 대형 원전에 비해서 작은 규모의 모듈러 디자인이 가능한 원자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MR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원전이 무탄소다라는 걸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원전이 무탄소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 생애 주기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전 생애 주기 분석을 할 때 폐기물 단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폐기 단계나 폐기물 단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원자력 발전은 아직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이 단계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리 예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값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발전원에 비해서 폐기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추정치들이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무탄소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무탄소일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이제 탈원전으로 가면서 재생에너지가 강조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는 간헐성입니다. 이 간헐성의 문제는 사실은 심각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뜰 때에만 전기가 발생한다는 거니까. 다만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발달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결합시키면 이 문제가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소형 원전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인공지능과 ESS에 투자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ESS와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게 아마 더 파급력이 좋겠다.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ESS에 투자를 하면 추가적인 활용 방안들이 많은데 소형 원전에 투자를 하면 실제로 그 돈의 활용성이 이제 원자력 발전에 그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SMR을 대형보다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게 당연히 좋죠. 안전한 게 당연히 좋죠. 그런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그렇고 체르노빌의 사고도 그렇고 기술적 문제가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기술적 문제로 문제가 터졌지만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이 두 개의 아주 큰 원전 사고는 전부 다 인적 사고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 기술이 만들어낸 사고가 아니고 사람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하고 더 심각해지고 더 커지고 더 해결하기 어렵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전할 거라고는 저는 믿고 있지만 기술적 안전성이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인간은 통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과소평가, 통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위험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전은 통제가 잘 안 된다고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실제로 자동차를 몰면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비행기를 탈 때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실제로 원전을 하나 운영하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여러 개를 운영하는 게 하나하나의 안전성은 높지만 관리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를 잘 관리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볼 때 더 쉬운 일이고요. 안전하지만 여러 개를 관리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일 것이고, 여러 개를 관리해야만 되면 사람이 더 많이 개입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더 많이 개입되면 될수록 인적 자원의 퀄리티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에 들어오는 걸 찬성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원전에 찬성하는 이유는 자신의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 현재의 초점이 기술적 문제에만 맞춰져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배전망이 지금 건설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분산 전원의 장점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도 사실은 마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고, 모듈 방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용량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와 비교하는 측면과 대형과 비교하는 측면을 분리해가지고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이 근거를 빌 게이츠가 이 분야에 투자했다라는 것으로 삼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투자했다고 하면 당연히 의미가 있겠지만 진리가 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훌륭한 많은 사람들도 투자에 실패한 경우들이 매우 많고, 현재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넓은 나라에서 SMR을 추진하는 것과 이렇게 사람이 많고 땅이 좁은 나라에서 SMR을 추진하는 건 다를 수 있다라는 점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살지 않거나 또는 땅이 넓은 지역이 많은 나라들은 사실은 원전을 짓는데 부담이 좀 덜하겠죠. 전기 가격이 상승하면 SMR의 경제성이 확보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재생에너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장점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아무리 작은 원전이라도 내 집 옆에 짓도록 허락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상암동에 생활 폐기물 소각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고요. 울산의 한 지역에서도 원래 기존에 그 지역에 있었던 몇천억짜리의 기업이 최근 아파트 단지가 들어옴으로써 발생하는 소음이나 또는 분진과 같은 민원에 결국엔 항복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처럼 그냥 소음이나 분진 또는 생활 폐기물에도 극렬하게 반대하는데, 만약에 방사능이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는 아마 충분히 예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러한 원전이라는 것이 소형화됐다고 해서, 더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게다가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고 다른 나라나 다른 회사들이 좀 진입을 덜 하고 있는 시장임에 반해서, 이 소형 원전의 경우에는 많은 나라들이나 회사들이 좀 도전하고 있고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원전이나 전력산업은 국가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려고 마음먹어도 진입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경쟁자가 없어도 힘든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경쟁자들도 많아지고 있는 시장인 거죠. 그래서 수출의 가능성이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듯 내수 시장도 어렵고 수출 시장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좀 우위에 있을 수 있거나 또는 기존의 대형 원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는 해도 고민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원자력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다른 대안들과 비교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원자력에 투입되는 돈을 과연 재생에너지에 투입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어떤 파급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아직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없이 원전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특허 침해 제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까지를 다 고려한다면 소형이 경제성이 좀 나쁘다고 하지만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요. 빌 게이츠가 투자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빌 게이츠는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소형 원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슈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